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음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는데 결혼 5년 차인 김민수와 박지은 부부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으며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펜을 내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댁 방문이었는데 지은은 3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시댁에 내려가지 않았고 민수의 부모님은 며느리 얼굴을 본지 너무 오래되어 손주들의 얼굴조차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였으며 민수는 매번 명절 때마다 아내에게 애원했지만 지은은 절대 가지 않겠다며 버텼고 이번 추석이 그 마지막 한계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싫으냐며 소리쳤는데 지은은 싫은 게 아니라 갈 수 없다고 대답했고 민수는 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다그쳤으며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시댁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혼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지은도 제사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심지어 첫 해에는 함께 내려가서 제사도 지냈는데 갑자기 2년 차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때부터 아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입장은 달랐는데 결혼 첫 해에 시댁에 갔을 때의 경험이 너무나 끔찍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엌 일꾼처럼 대했으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켰고 제사상을 차리는 내내 이것저것 지적질만 했습니다. 심지어 민수의 형수와 비교하며 내가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했는데 지은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지만 민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고 시누이까지 가세해서 옳게 왜 이렇게 음식을 못 만드냐며 비웃었으며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며느리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참다 결국 3년 차부터는 아예 가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하지만 민수에게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종교를 핑계로 댄 것입니다. 민수는 아내의 진짜 이유를 전혀 몰랐는데 부모님께 전화할 때마다 와이프가 종교 때문에 안 내려간다고 둘러댔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으며 기독교가 뭐가 대단하다고 제사도 안 지내냐며 며느리를 욕했고 민수는 그 욕을 듣고 아내에게 더욱 압박을 가했으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올해 추석이 다가오자 민수의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고 지은은 전화를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으며 너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안 오냐며 따졌고 내가 무슨 독실한 기독교인이냐며 핑계대지 말고 당장 내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은은 그 통화 후 공황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민수는 그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판단은 잘못되었는데 그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했으며 지은은 분노했고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 시댁이 문제라고 소리쳤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민수는 화가 나서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지은의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친정으로 도망쳤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친정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친정 어머니는 분노했고 당장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는데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모욕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민수는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와이프가 종교 때문에 집을 나갔다며 하소연했고 친구들은 그게 이혼 사유가 되냐며 웃었지만 민수는 웃을 수 없었으며 아내가 진짜로 이혼 서류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는 여러 사유가 적혀 있었는데 배우자의 가족 방문 거부 강요, 종교의 자유 침해, 가정 폭력이 포함되어 있었고 민수는 자신은 단지 명절에 부모님께 가자고 했을 뿐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단순히 배우자, 집 방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특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폭력까지 사용했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말했으며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처가로 달려갔는데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문 밖에서 지은을 불렀지만 지은은 나오지 않았으며 민수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인이 나와서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으며 민수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방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큰아이가 엄마 왜 아빠랑 안 사냐고 물었고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으며 작은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당장 데려오라고 소리쳤고 민수는 처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며느리 뒷조사를 하겠다며 사람을 고용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말렸고 그러던 중 민수가 이혼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라며 욕을 퍼부었는데 제사 한 번 안 지낸다고 이혼을 하냐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고 민수에게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을 빼앗길 수 없다고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협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첫 만남에서 민수와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고 지은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민수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양육권은 전부 지은이 가져가고 양육비는 월 200만 원, 재산 분할은 반반,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황당했는데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항의했고 지은의 변호사는 가정폭력과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가하고 설명했으며 민수의 변호사도 그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지만 민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내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지은의 팔에 남은 멍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는데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판사는 이혼을 인정했고 양육권은 지은에게, 양육비는 월 150만 원,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민수는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 받았고 판결문을 받아든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5년 결혼 생활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으며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며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아이들과 살기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했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는데 민수는 혼자 부모님 댁에 내려갔고 부모님은 손주들이 없는 명절이 너무 적막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을 하다가 울었고 시아버지는 술만 마셨으며 민수는 차례상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다면, 만약 부모님을 설득했다면, 만약 아내를 보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